무게 약 400g, 둘레 약 70cm, 이 작은 축구공과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흥분과 열광의 무대인 월드컵. 올해로 이 월드컵이 시작된 지 꼭 80년이 됐습니다. 이 8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 월드컵에서는 많은 탄성을 자아내는 명장면들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화가 쓰여졌고 또 많은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볼 이번 월드컵, 축구의 역사에 어떠한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장원재의 월드컵 100대 즐기기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축구 평론가이신 파주 영어마을의 장원재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이번 시간 축구 공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 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의 공인구가 자블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매 월드컵 때마다 공인구를 바꾸는 건가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입니다. 생각보다 선수들 발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선수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회 월드컵 80년 전에 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결승전 당시에는 어떤 공을 쓸 것인가가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전반전은 우루과이 공, 후반전은 아르헨티나 공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FIFA는 4년마다 공을 바꿈으로써 어느 출전국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공정한 그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거든요. 축구공은 손으로 일일이 다 꿰매야 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완벽한 원의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반발력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해 줄 때 경기가 재밌어지는 건데 아무래도 휘어 있거나 패여 있거나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질도 뭐 인공 가죽으로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 가죽도 뭐 육각형, 오각형에서 좀 다른 모양으로 바꿔도 보고 계속 끊임없이 그 보다 나은 모델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아마 다음 월드컵엔 또 바뀌겠죠. 네. 축구 공을 또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디자인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 다르고 반발력도 다르고 하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재미를 월드컵이라는 경기 하나를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축구의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축구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똑같은 규칙 아래 기꺼이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로서 인류 통합,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마음껏 즐기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월드컵, 그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월드컵 하면 이제 올림픽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드컵은 인류 최고의 이벤트다. 올림픽은 인류 최대의 이벤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선수를 2만 명, 2만 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사실은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 선수단 숫자가 2만 명을 넘어가면 원활한 대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공이 토요일 날 개막을 해가지고 주말을 3번 정도 끼게 설계를 합니다. 월드컵 한 팀의 엔트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3명. 네, 거기에 연습생을 3명 정도 데려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유지, 또 코칭 스태프, 요리사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쳐도 60명 안 되거든요. 그럼 60명 잡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선수 임원까지 다 쳐서 1,800명이고요. 올림픽은 선수만 2만 명입니다. 네. 근데 중계료는 월드컵 쪽이 더 받습니다. 그러면 왜 최고의 이벤트, 최대의 이벤트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제가 이제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월드컵은 축구라는 전문 단일 브랜드로 장사가 되기 때문에 축구만 하는 거고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축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는 스포츠들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백화점 브랜드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월드컵은 전문 매장, 올림픽은 백화점 매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은 최고의 이벤트, 올림픽은 최대의 이벤트라고 구분을 하죠. 그러면 왜 이제 월드컵이 최고의 이벤트가 됐느냐?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올림픽은 아마추어들이 나갔잖아요. 월드컵은 처음부터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축구도 초창기부터 올림픽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못 나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축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올림픽 축구의 선수단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계 챔피언이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럴 바에야 아예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는 진정한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월드컵이 태동이 됐습니다. 저것은 초창기에 쓰던 월드컵 우승컵입니다. FIFA, 세계축구연맹 회장이던 프랑스 줄 리메 회장이 사제를 털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줄 리메 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컵은 월드컵에서 최초로 3회 우승하는 국가에게 영구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1930년부터 이 컵이 영원한 주인을 찾아가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우루과이가 1930년, 1950년 대회에 우승을 해서 곧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안 됐고요. 브라질이 58년, 62년, 그리고 70년 대회에 우승함으로써 이 컵의 영구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70년 결승전의 상대는 공교롭게도 역시 2회 우승, 당시로서는 2회 우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탈리아여서 70년 결승전은 어느 팀이 승리하든 간에 이 줄리메컵의 영구 소유권을 갖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 승리를 했고요. 이 컵은 근데 지금